안녕하세요. 오존차의 대표 김준입니다. 오늘은 판재 중에 인가공 판재라 그래요. 임의적으로 가공을 해서 만든 판재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PSL 보드입니다. 공학 목재에다 쓰던 큰 나무를 얇게 잘라서 얇게 슬라이드 쳐가지고 만든 제품을 인테리어 내장재를 PSL 보드라고 합니다. PSL 보드 특징으로 보시면요, 짜집기란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곳곳에 구멍이 보여요. 이렇게 구멍이 보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칠거칠한 면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손을 조심하셔야 돼요. 꼭 장갑을 쓰시고 시공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이즈 경우에는요, PSL 보드는 9T고요. 두께가 얇습니다. 그리고 폭이 89, 길이는 2400입니다. 자작 고구치 합판인데요. 고구치 합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작 합판의 옆면을 보실 때 이 모양이 이쁘게 잘 표현이 돼서 이 고유의 색깔이 이거를 그대로 세로결로 붙여서 만든 판재입니다. 자작 고구치의 사용 용도는요, 인테리어 마감을 할 때 마감 자재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모양이 좋으시다고 하시면 기둥면에다가 포인트 주시든 가구를 만들든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작 고구치의 사이즈는요, 왼쪽에 있는 거는 15T에 60에 2400입니다. 두 번째로는 20T에 두께가 20T입니다. 90에 2400입니다. 8자네요. 스프러스 판재입니다. 스프러스 판재는 똑같이 인테리어 마감재로 쓰는 건데, 여기 보시면 스프러스 특징인 옹이가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뽀얀 나무, 화이트 계열의 나무인데, 일반적인 스프러스와 다른 점은 세로결로 엠보를 처리해서 입체감이 있게 이런 결들이 더 잘 보이게 만들어낸 인가공 판재입니다. 이미 샌딩을 하고 마감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인테리어 마감을 하거나 규격을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덧방을 쳐서 이런 고유의 입체감이 있는 제품을 구현하실 때 용이하실 겁니다. 스프러스 엠보 판재의 규격은요, 두께는 12T, 그리고 폭이 120이고요. 조금 넓고요. 그리고 길이는 동일하게 8자 2400mm입니다. 사스나 타나 엠보 판재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사스나는 러시아에서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레드파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추운 지방에 자랐기 때문에 밑집이 좋고 나무 강도가 좋습니다. 그 사스나 나무에다가 탄화를 시켜가지고 만든 형태를 사스나 엠보 탄화라고 합니다. 사스나 엠보 판재의 특징은요, 탄화를 시켰기 때문에 색깔이 어두운 갈색이고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 이 매가 레드파이처럼 큰 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절이겠죠. 가까이서 냄새를 맡으면 탄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사스나 엠보 탄화 판재의 특징입니다. 탄화의 경우에는요,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탄화는 태운나무라고 고온에 180도에서 220도 사이를 함수율을 최대한 낮춰서 만든 제품을 탄화목이라고 하는데, 수종은 레드파인, 사스나, 그리고 탄화기 때문에 사스나 엠보 탄화 판재입니다. 10T고요. 그리고 폭이 105, 길이가 3600입니다. 애쉬 탄화 판재입니다. 애쉬 탄화 판재 같은 경우에는요, 물풀의 나무를 태워서 만든 탄화 제품입니다. 애쉬 탄화의 특징은요, 애쉬 물풀의 특징이 나무결이 이렇게 세로로 은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7.5T 얇고요. 그리고 폭이 110이고 길이가 2709자입니다. 오비스기 엠보 판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비스기 엠보는 말대로 일본산 삽목입니다. 적삽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오비스기의 특징은 말대로 매가 좀 날카롭게 웅이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삼나무 계열은 다 뾰족하게 들어간 형태가 많습니다. 인가공을 할 때 입체감을 넣기 위해서 엠보 처리라 해서 세로결 방향으로 엠보를 쭉 그어낸 형태. 인가공 형태가 앞에도 되어 있지만 여기가 앞면이긴 한데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져 있는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면을 이렇게 나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면을 쓰시고요. 그렇지 않고 뒷면에 약간은 파져있는 느낌을 원하시면 이대로 인테리어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두께가 12T, 폭이 115, 길이가 3600 12자입니다.